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CPI 8.3%가 나온 상태에서 나스닥은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3%가량이 떨어집니다. 11,000. 정말로 만까지 떨어질 것인가요? 나스닥의 하락의 그 바닥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 것일까요? 현재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절망의 단계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주가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계속되는 추락, 바닥은 안 보이고 서학개미 형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쯤 되니까 많은 개미 형들은 이제는 자포자기, 이제는 포기의 상태, 포트폴리오를 보지 않고 있고 그야말로 나스닥 대학살의 시대가 열린 것일까요?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일까요? 환율이 지금 1288원, 1290원, 정말로 1300원을 찍기 직전입니다. 주식뿐만 아닙니다. 비트코인 역시나 저세상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술주를 사랑하고 기술주가 미래라고 믿으면서 여전히 바이 더 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루시드는 마이너스 13%, 테슬라는 마이너스 8%, 리비아는 마이너스 9%가량이 떨어졌고 사실 애플 같은 세계 최고의 우량주도 마이너스 5%가량이 떨어지는 미국 시장.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더욱더 과대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애플 역시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세계 시총 1등 결국에는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애플은 누구에게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밀려나게 됐을까요? 역시나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형이 결국에는 아람코를 세계 1등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것이 어쨌든 테슬라 대량 양산으로 넘어가면서 몇 번이나 망할 뻔했는지 모르겠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돈이다. 돈이 정말로 모자라다. 이거 대량 양산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버틸 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지금 전기차 내놓기만 하면 잘 팔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품 가져와다가 생산도 위탁 생산으로 맡기고 이러면 단기적으로 생산 대수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절대로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들 줄 아는 기업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 그와 동시에 일론 머스크가 조금 솔직하지 못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가장 잘하는 기업, 그것은 폭스바겐이다. 사실 일론 머스크의 신경을 굉장히 거슬리게 만드는 기업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나 테슬라의 장기적인 강점은 생산 능력에 있다라고 말한 만큼 테슬라 다음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하는 기업, 결국에는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은 엄청난 보상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상장 이후로 최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찍어버립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기관들부터 수많은 전세계 주주들까지 상장 이후에 사신 분들 모두가 물렸다. 모든 분들의 마이너스 계좌, 모든 분들 포트폴리오에 루시드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31일자로 보시면 많은 기관들이 팔고 나가고 있다. 손절을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평단가가 30불 라인인 분들은 손절하고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역시나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도 평단가 30불, 40불 라인은 많이 손절을 치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와 반대로 평단가 20불대 라인을 가지신 분들은 3월 31일 기준으로 물을 많이 탑니다. 평단가를 낮추려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관들이나 개미들이나 평단가 30에서 40불은 손절을 치고 많이 나갔다. 그와 반대로 평단가 20불 라인 혹은 물을 타가지고 20불 라인으로 떨어뜨린 분들은 버티고 있다.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으면 많은 분들이 손절을 치고 나가는데 결국 어떤 분들이 버티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손절을 치고 나가는 것일까요? 결국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루시드 에어와 테슬라의 모델 S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시고 어떤 점에서 루시드가 강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강점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버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대중들은 대부분이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를 욕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회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스닥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론 매체를 살펴보시면 살 때가 아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칩 부족 현상의 공급망 이슈, 현재 루시드의 CEO 칩이 부족하니까 중국에서라도 가져와야겠다. 확실히 여러가지 요소들이 지금 생산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우르르 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아니다 그러면 루시드 에어 차량을 보시고 그냥 뭐 차가 이쁘네, 전기차네, 비싼 차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이 차량을 본과 동시에 다른 분들이랑은 다른 접근, 수치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4.6, 520마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루시드에서는 5월 13일부터 독일의 스튜디오를 오픈을 하고 본격적인 유럽 진출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에어 차량의 주행거리가 EPA 기준으로는 800km가 되는데 이제 유럽 애들이 많이 쓰는 WLTP로는 900km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애들이 많이 쓰는 NEDC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0km에 육박을 할 것인데, 이 말이 무엇이냐, 이미 효율성 수치에서는 많은 기업들과 한 두세 대 거리가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치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피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미쳤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But essentially what you have here, no big change, Scott. And that's what investors of Rivian were at least hoping for. You're not lowering your production guidance. Yes, they know it's a tough market out right now in terms of ramping up production, but it's not coming down. There's no big surprise out there in these results from the first quarter, and that's reflected in the stock right now. 그리고 리비안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59 빌리언 손실이 났고 딜리버리는 1200대 가량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95 밀리언, 매출은 미스가 떴지만 EPS가 다행히 잘 나와서 주가가 방어가 되었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현재 예약 판매 대수가 9만 대 오더가 들어왔고, 거기에다가 아마존의 10만 대까지 더하면 무려 소화 물량 자체가 19만 대 넘사벽입니다. 거기에다가 생산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2만 5천 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으면서, 특히나 RJ 형께서 생산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돈이 정말로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 이거 웬만한 현금 아니고서는 버티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비안은 현금을 20조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 이 돈으로 이제 조지아 공장까지, 그리고 미래에 나올 저가형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리노이스 조지아 공장을 합하면 리비안은 총 생산 캐파가 60만 대, 작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5천 대 가량이 생산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ECU 수직 통합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 리비안이 자체 개발한 ECU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 그리고 현재 리비안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RJ 형께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얼마나 발전 속도가 빠른지 지켜보겠으면서, 현재 리비안의 생산 속도는 점점 빨라지면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속도만 이제 계속 지켜준다라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량 양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비안을 롱으로 보신다라면 이거는 자그마한 승리가 아닐까, 뭔가 가능성이 보였던 그런 1분기 실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리비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드의 150 라이트닝이 인기가 정말로 좋습니다.
현재 리비안의 주가는 포드가 판 시점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과연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계속해서 횡보를 할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너럴 모터스는 실버라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전기 픽업 트럭 전쟁 리비안 대 포드가 아닐까요? 그리고 드디어 폭스바겐도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들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이 생산을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늦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2026년에 폭스바겐이 이런 차를 내놓는다라고 말해서 뭔가 달라진 미래가 보일까요? 폭스바겐은 현재 세단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ID4인데 이 전기차 자체가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